마지막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관련되어 33페이지의 단계별 집행 계획을 먼저 보십니다. 양가로 이번 단계별 집행 계획 찾으셨죠? 특별시장부터 군수까지 가로해 놓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33페이지에 첫 번째 줄에 단계별 집행 계획입니다. 특별시장부터 군수까지 가로해 놓으시는데 특광시군은 도시군 계획설에 대하여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실부터 지문 길어지기 때문에 실제 시험에는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라고 나올 겁니다. 3개월 이내 3개월 추천했습니다.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2번 찾았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의사가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도의사 가로 해놓으시고 직접 입안한 입안 추놓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의사는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여 특광시군에게 송부할 수 있다. 그러면 방금 보셨던 국토교통부 장관, 도의사, 특광시군은 결정권자이다, 입안권자이다. 입안권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토가 직접 입안한 도시군 관리 계획, 도시군 계획설인 경우에는 국토가 직접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여 특광시군에게 송부할 수 있다.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는 자는 입안권자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함께 보시는 것으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함께 보시는데 정의 보셨고 절차와 관련되어 1단계에 해당되는 것으로 지형도면 작성 고시는 도시군 관리 계획의 공통사항으로 이미 함께 보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는 게 단계별 집행 계획입니다.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총 6가지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에는 단계별 집행 계획 수립 판단한다. 안 합니다.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지정 변경 시에는 단계별 집행 계획 수립 판단한다. 안 합니다. 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에는 단계별 집행 계획 수립 판단한다. 안 합니다. 오직 뭐만?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해서만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법의 학습 방법은 항상 대상과 절차입니다. 이런 단계별 집행 계획은 입안권자가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한 결정, 고실부터 3월 이내에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금 보셨던 단계별 집행 계획은 토지에 관한 계획입니까? 돈에 관한 계획, 재정 계획입니까? 재정 계획이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러면 3번 보시게 되면 특광시군은 단계별 집행 계획 수립하고자 하는데 미리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추놓습니다. 해당 지방의회 의견 들어야 된다. 지방의회 출처놓으시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말합니다. 그러면 잠깐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앞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할 때 또는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토지에 관한 계획이기 때문에 땅에 대한 조사 측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얘가 기초조사입니다. 그 기초조사 이후 주민 의견 청취, 기본 계획은 공청회 실시하고 도시군 관리 계획은 공람 절차를 거치며 그와 동시에 지방의회 의견 청취하고 기본계획 수립하거나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게 됩니다. 입안 수립한 계획이 국가계획 등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자 결정 그리고 승인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결정 시에는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단계별 집행 계획은 토지 계획이다,
재정계획이다. 재정계획입니다. 그러면 기초조사할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민 의견 청취 안 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도시군 개설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금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보상금은 시가가 아닌 또는 감정평가액이 아닌 공지법이 정한 가격입니다. 그리고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관련되어 재결은 공지법에서는 사업 인정받은 날부터 1년 내 이루어지지만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시행기간 내 언제든 할 수 있거든요. 만약 시설 사업이 20년 걸리는 사업이라고 하면 오늘 보상금 주기로 결정했는데 토지 소유자가 보상금 수령하지 않는다면 언제? 토지 소유자 골탕 먹이려고 20년 뒤에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재결 신청을 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하고 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금 책정이 타당한지 부당한지를 그제서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20년 동안 이자 붙이고 보상금이 올라간다? 그대로이다.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 골탕 먹이고자 한다고 하면 시행기간 마지막에 재결 신청하는 시행자도 있거든요. 조금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주민 입장에서는, 지민 입장에서는 빨리 보상을 받는 게 좋다? 늦게 받는 걸 좋아한다? 빨리 받는 것 좋아할 겁니다. 우리 중에 늦게 받는 것 원하는 분 계십니까? 다 빨리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주민 의견 청취할 필요 있다 없다? 공통된 의견 나올 거 뻔히 보인다고 하면 주민 의견 청취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는 한다. 여기 단계별 집행 계획은 최근 3년 내 시행할 사업인지 3년 후에 시행할 사업인지 이를 구분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고 하면 1단계 집행 계획에 포함할 것이고 예산 확보가 불가능하면 2단계 집행 계획에 반영하게 되는데 그 예산 집행과 관련되어서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견 청취는 한다 안 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하고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민은 안 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원은 대학 교수님들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한때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았던 군인, 공무원, 교수님 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 했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과 관련된 전문가인 대학 교수에게 심의받는 것이 일반적인 행정계획 수립 절차이지만 지금은 돈에 관한 계획이거든요. 그 돈에 대해 대학 교수들은 잘 안다 모른다? 모른다. 저도 얼굴 보니까 몰라 보이지 않으십니까? 나중에 제 대신 돈 많이 버셔가지고 학원에 와서 가끔 자랑하고 그러시는 것도 괜찮으십니다. 그래서 돈에 잘 모르는 도시계획위원 구성원에게 물어볼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는 때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구분하실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심의 왜 안 하는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은 각종 행정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주민 의견 청취하도록 되어 있고 주민 의견 청취 방법은 공람 아니면 공청회인데 공청회는 딱 3번입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개발구역이 100만 이상인 때는 공람 절차 거친 후 공청회 개최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민 의견 청취하지 않는 행정계획 수립이 딱 3군데 있습니다. 방금 하나 보셨습니다. 단계별 계획 수립하는 때는 주민 의견 청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 이후 1년 안에 기반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 당시에는 충분한 주민 의견 청취, 공람에 관한 절차를 거치고 1년 사이에 주민 마음은 바뀌지 않는다 생각해서 기반설 설치 계획 수립 시에는 주민 의견 청취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기반설 부담구역과 관계된 행정계획 중에 기반설 부담계획이 있거든요. 얘는
작년 기출문제 출제되었는데 다음 중 주민 의견 수치하지 않는 것 찾으라고 시험 낸 적이 있거든요. 기반설 부담 계획은 주민 의견 수치 하는 겁니다. 설치 계획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 주민 의견 청취 없이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지정할 수 있는 것으로 시험에 나왔는데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지정되게 되면 새로운 기반설의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최대 50% 강화시킵니다. 물어보고 하겠습니까? 그냥 해버리겠습니까? 그냥 다 반대할 거니까. 투기 과열지구 지정하거나 조정 대상 지역 지정할 때 주민 의견 청취 한다 안 한다? 물어본 적 없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개발행 허가 제한 지역 지정할 때 물어본다, 물어보지 않는다. 느낌상 사유재산권을 심하게 침해할 각종 지역지구 구역 지정이라고 하면 주민 의견 청취 없이 그냥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해해 주실 것으로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 시에 충분히 주민 의견 청취하기 때문에 1년 내 수립하게 되는 기반설 설치계획 수립 시에는 주민 의견 청취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리고 세 번째가 도시개발법에 실시계획 수립할 때 주민 의견 청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국토계획법에 도시군 계획설 사업 2단계는 시행자와 실시계획이 있었죠. 1단계는 도시군 계획설이 결정 고시되게 되면 지단 만들어야 되죠. 지역노선 작성 고시에 대해서는 앞서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충분히 보셨고 단계별 집행계획 그리고 2단계 봐야 되는 것은 시행자와 실시계획 3단계 봐야 되는 것은 수용과 공사 완료. 그러면 도시군 계획설 사업의 실시계획은 주민 의견 청취하지만 개발법의 실시계획 수립 시에는 주민 의견 청취 없습니다. 그래서 공법상 행정계획 중에 주민 의견 청취하지 않는 게 단계별 집행계획, 기반설 설치계획, 개발법의 실시계획 세 가지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 청취 없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자주 근데 이게 작년에 시험에 나와가지고 올해는 나올 일 없을 것 같기도 한데 대신 작년 같은 경우는 종합 문제 패턴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따로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입안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시장 군수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려면 주민 의견 들어야 된다 하면 틀린 것으로 잡아내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게 되면 도시군 개설 사업과 관련된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으로 3년 안에 설치할 수 있다고 하면 1단계, 3년 후 언제 설치할지 모른다고 하면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4번이 1단계, 2단계 집행계획에 관한 기본적인 구분으로 매년 2단계 집행계획 검토하여 3년 이내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할 수 있다면 예산 확보되었다면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그렇게만 구분하시면서 3년 내 하냐 안 하냐 구분하는 것이 단계별 집행계획의 특징이라는 것만 파악해 놓습니다. 취지 이해이신 겁니다. 예, 그리고 3번 시행자와 실시계획에 관한 내용 보십니다. 우리 시험에는 전통적으로 시행자에 관한 문제만 시험에 나옵니다. 실시계획은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대신 올해는 개정되었습니다. 실시계획 중에 무엇? 실효. 그래서 2단계와 관련되어 시행자 실시계획에 관한 내용 보시는데 이번 시간에 시행자 그냥 자주 나왔거든요. 저도 마음 같아서는 실시계획 해보고 싶은데 제가 출제하는 사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모의고사는 우리 어떻게든 잘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행자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십니다. 다만 우리 약속하셨습니다. 지형도면 작성하는 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는 자,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은 누가 한다? 입안권자가.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하는 자, 우리 동네 도로 만들고 공원 만드는 자는 누구이다? 입안권자. 원칙 특광시군입니다. 예외 국도가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재 함께 보십니다. 시행자 원칙 사실이었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관할 구역에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한다. 특광시군이 시행자입니다. 그리고 니은 예외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한 장 넘기십니다. 도의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경우 직접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원칙적으로 특광시군이, 예외적으로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과 관계된 광역시설인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라면 도의사가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할 수 있는데, 얘를 계급선을 아래로 하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결정권자입니까? 입안권자입니까? 입안권자입니다. 그래서 입안권자가 도시군 계획설 사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우리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기지산대 기억나시죠? 기지산대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이 입안 제안하여 입안 결정 고의 되게 되면 기반세례 설치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이나 이해관계인이 제안한 이유는, 기반 설치를 제안한 이유는 자기가 직접 하려고 제안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속도로 중에 민자 유치 고속도로로서 논산 간 고속도로 있지 않습니까? 통행료 꼬박꼬박 잘 받더라고요. 그 사업 잘 될 거니까 비행정청도 입안 제안해서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입안권자는 모두 행정청이고, 행정청 아닌 자, 비행정청도 저 입안권자로부터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받게 되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비행정청을 세분하게 되면 정부 투자기관 또는 지방공사 등의 공사와 사익사업을 추구하는 민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둘 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게 되면 그 부지를 강제 수용하고 도시군 계획설 사업 할 수 있거든요. 얘는 공유사업 하는 자이죠. 그 지정이 쉽게 까다롭게 쉽게 돼야 되고, 민간의 경우는 까다롭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민간의 경우에만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면 누구? 토지 소유자 동의받아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공공이 토지 소유자 동의받아야 된다, 이 말로 오면 그 주 맞다 틀리다. 틀리다. 그것만 잘 챙겨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돈 내는 자는 민간, 동의받아야 되는 자 민간, 금융기관에 지급 보증받아야 되는 자도 민간만, 공공은 그런 절차 필요 없다라는 것 다시 살펴놓습니다. 그래서 교재 함께 보십니다. 납은 찾으셨죠? 행정청 아닌 자, 비행정청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받아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할 수 있다. 그래서 비행정청도 사업 시행자 될 수 있다는 것 확인하시고, 답은입니다. 공사를 제외한 민간이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국공유지 제외한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자의 동의받아야 된다. 그래서 국공유지부터 가로 열어놓으시고 2분의 1 이상까지 가로 닫아놓습니다. 얘는 지금 당장 본다, 천천히 하실 거다. 아주 천천히 해주십니다. 숫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시험 문제 보시거나 또는 요약식 계속 반복해 보다 보면 눈에 자연스럽게 있거든요. 그러면 되지, 지금 강제로 외우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다만 우리 이렇게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만약 학교나 공원 부지를 조성하고자 하는데 민간이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한다면 전체 면적 3만 제곱미터라고 하면 3만 제곱미터라면 그 면적 중에 3분의 2, 2만 제곱미터는 뭐하고? 소유하고, 그 나머지 토지 1만 제곱미터 있거든요. 이 1만 제곱미터에 토지 소유자 10명이라면 10명 중에 얼마? 2분의 1, 5명 이상의 동의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접한 땅이 국공유지인데 저 국공유지가 만약 7만 제곱미터라고 하면 이 땅에 대해서는 동의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 땅은 나중에 뭐 할 것입니까? 강제 수용하게 되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별 생각 없다. 그래서 나중에 부동산 중개업 하시게 되면 우리 동네에 국 공유 중에 일반 재산을 놀고 있는 땅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인접한 땅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얘를 어떻게든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에 관한 동의 받는 게 필요하고요. 그 사용이 한 10년, 20년 쭉 이어지다 보면 더 이상 나라에서는 쓸모없는 땅이라 해서 그자에게 매각하는 절차가 또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것도 방법이고 아니면 아예 거창한 도시군 계획설 사업 입안 제한해서 한번 만들어보자 하고 나중에 계속 학교 만들어 놓고 또는 공원 만들어 놓고 공원으로 영원히 사용하겠습니까? 땅값 올라가면 공원 외곽으로 이전하고 학교 외곽으로 이전해서 시세 차익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학교 만들어지게 되면 항상 나라 땅 가지고 학교 만들어 놓고 도시가 팽창하게 되면 외곽으로 이전시켜 버리더라고요. 공사 비용 엄청 많이 세게 할 거죠.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넘어가도록. 예, 그래서 우리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관련되어 국공유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받아야 됩니다. 실무 이야기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시험에 안 나오더라 그런 거는. 그냥 민간의 경우는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된다. 그것 봐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라번 찾으셨죠?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다. 그러면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은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원래 입안권자이죠. 입안권자는 누구다? 행정청. 그러면 이 행정청이 다양한 법률 행위를 하게 되면 걔를 행정행위, 행정처분이라 합니다. 이 행정처분은 적법하고 정당한 것이 원칙이지만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은 무효이다? 유효이다. 일단은 유효.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바로 잡을 때까지는 일단은 유효. 그래서 가끔 내가 별 잘못 없는데 불구하고 부동산 중개업 하고 있는데 개공하고 있는데 영업정처분 떨어지게 되면 일단은 문 닫으셔야 되죠. 그리고 부재 절차 밟아 바로 잡을 때까지는 저 행정처분은 일단은 유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관련된 시행자 처분은 무엇으로 본다? 행정처분으로 인정해서 그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부당한 행정처분일 때 뭐 할 수 있다?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다. 저 행정심판은 직권 상급 관청이 할 수 있거든요. 만약 서울의 구청장이 잘못된 행정처분을 했다고 하면 서울시장이 잘못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경기도의 시장이 잘못했다고 하면 경기도지사에게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취지 이해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봐줄 게 있습니다. 행정청 아닌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는 시행자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 제기해야 한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비행정청이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관련된 수용 등의 조치를 했다고 하면 걔는 행정처분의 성격 가지고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게 되면 누구에게? 지정한 자에게. 그러면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의 잘못된 처분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다. 취지 이해이신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십니다. 예, 이번 실시 계획입니다. 기억 절차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냥 누가 인가한다? 결정권자. 그리고 니은 분할입니다. 분할 잘 모릅니다. 다만 제가 하나 이야기 드릴 게 있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하는데 그중에 도로, 학교 만드는 것을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라 하고 신도시 만드는 것이 있다면 개발 사업, 재건축하는 것이 있다면 정비 사업이라 표현합니다. 분할, 결합, 통합 방식으로 이러한 세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분할만 할 수 있고 결합, 통합 못합니다. 개발 사업의 경우는 분할과 결합 방식 하는데 통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개발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작년에 결합 방식에 관한 사업을 시험에 낸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정비 사업은 3개 모두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잠깐 보십니다. 우리 서해안 고속도로를 한번 이용해 보신 적이 있다면 저 서해안 고속도로는 아산만의 다리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인 도로 만들 때 토지 형질 변경과 아스팔트 까는 사업 이루어질 수 있는데 여기 서해대교 만드는 때는 그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다리 만드는 전문가가 따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고속도로를 한 개 구간으로 정해서 한 사람이 사업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쪼개어 사업할 수 있다. 그걸 뭐라 한다? 분할. 그래서 하나의 도시군 계획설 사업 부지를 여러 조각 나누는 것을 분할 사업이라 하고, 결합은 수도권 3기 신도시로서 남양주의 왕숙지구라는 곳이 있거든요. 왕숙지구는 왕숙 1지구와 한 10km 떨어진 곳에 왕숙 2지구가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하나로 묶어 도시화 사업하는 것을 결합 방식이라 표현합니다. 다만 이 결합 방식일 때는 하나 이상이 만 이상 돼야 됩니다. 분할은 각각 만 이상. 나중에 개발법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하나로 묶어 개발 사업하면 걔는 뭐다? 결합 방식. 그리고 서울의 재건축 또는 재개발 사업하게 될 때 옥수 12구역과 옥수 13구역이라는 곳이 있는데, 옥수 12구역이 만약 아파트 건설하게 되었을 때 1000세대인데 조합원이 1500명이면 정비사업 못합니다. 왜? 조합원에게 공팔 주택이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13구역의 아파트가 2000세대 만드는데 조합원 수가 달랑 1000명밖에 안 된다고 하면 얘는 성공할 수 있거든요. 다만 얘나 얘가 다 잘 돼야만 새로운 아파트 만들어지고 주거 환경이 좀 개선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2구역과 13구역으로 쪼개져 있던 것을 합쳐버리는 것, 그걸 뭐라 한다? 통합. 그러면 공급하는 아파트 세대 수는 3000세대이고 조합원 수가 2500이면 조합원에게 충분하게 물량 공급될 수 있죠. 그런 형태를 통합 방식이랍니다. 그중에 시설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오직 무엇만? 효율적으로 사업하기 위해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분할하는 것은 가능한데 결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것만 조금 구분해 놓습니다. 조금 이해되시겠습니까? 나중에 자주 보실 거죠? 자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디귿 실시계획 시료 별표 하나 해놓습니다. 찾으셨죠? 예. 얘를 잘 이해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가버립니다.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실부터 10년 이후 실시계획 작성하거나 인가받은 사업 시행자, 가로 속에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라 한다. 그래서 10년간 사업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하고 10년 이후 실시계획 인가 받았다고 하면 10년 동안은 했다 안 했다?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그런 자가 실시계획 고실부터 5년 이내, 실시계획 고실부터 가로 열어놓습니다. 5년 이내, 5년까지 가로 닫아놓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결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재결 신청 추천없습니다. 실시계획 고실부터 5년 지난 다음 날 실시계획 효력 잃는다 확인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한 장 넘겨주십니다. 동그라미 2번 수용, 사용 사시였죠. 동그라미 기억입니다. 실시계획 고시한 경우 실시계획 고시 가로 해놓습니다.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 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면 다시 하나 이해해 주실 것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시행자와 관련되어서는 입안권자가 도시군 계획설 사업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비행정정도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 될 수 있는데 이들이 사업 시행하기 위해서는 입안권자의 지정받아야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시장군수까지 입안권자이죠. 그리고 행정청 아닌 자가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 지정되었을 때 공공은 토지 소유자 동의 필요 없지만 누구면 민간은
그래서 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 지정받을 때 동의 받아야 된다. 이 말 오면 무조건 틀린 것으로.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기 실시계획은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규모 얼마나 될 것인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것인지 그에 관한 계획을 담은 것을 실시계획이라 하고, 작성 누가 한다? 시행자가. 그리고 이 실시계획 작성하게 되면 1단계에 수립되어 있는 계획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었거든요. 그 도시군 관리 계획 무시하고 만들 수 있다? 도시군 관리 계획에 부합돼야 된다. 부합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저 실시계획 작성하면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한 자 누구입니까? 도시군 계획서 사업은 입안 한 자가 입안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결정권자가 결정해서 만드는 겁니까? 아, 제발. 확정은 누가 한 것입니까? 결정권자가. 결정권자가 도로나 학교 등의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결정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저 실시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한 자 마음에 들어야 되죠. 그래서 저 실시계획은 누구에게 인가받아야 된다? 결정권자에게 인가받아야 됩니다. 다만 우리 아주 편하게 시행자는 입안권자, 실시계획인가는 결정권자, 그렇게 정리하는 게 궁극적인 시험 보는 방법인데 이해는 해주셔야 됩니다. 도시군 계획서 사업, 도로 학교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은 결정권자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했기 때문이고, 이번에 시행자가 만드는 실시계획도 그 도시군 관리 계획에 부합해야만 되겠죠.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누가? 결정한 자가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가는 누가 한다? 결정권자가. 그러면 저 실시계획이 인가되었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의 널리 알줄 필요 있다 없다? 이번에 새로 도로 만들어지는 것, 학교 만들어지는 것 행정처만 알고 말아버려야 되겠습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되겠습니까? 고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인가와 고시는 하나는 의사표시 가미되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고, 하나는 의사표시 안 들어가죠. 준법률행위적 성격까지는 행정처분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중에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저 실시계획 고시하면 여기까지가 2단계이고 바로 3단계 넘어야 돼요. 3단계 넘어가면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있다? 수용할 수 있다. 그러면 수용하는 요건은 공시법 무시하고 토지보상법 무시하고 뭐한테? 실시계획 고시하면 바로 뭐한다? 수용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현재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관련되어 나중에 우리가 다시 정리하실 거지만 수용 사용 대상은 도시군 계획설 부지만 수용 사용 대상이고, 인접한 토지 건축물은 수용한다 못한다? 못하고 오직 뭐만? 사용만. 그리고 시행자가 도시군 계획설 부지를 강제 수용하고 인접한 토지를 일시 사용하고자 한다면 시행자는 최소한 1단계 절차 진행해야 됩니까? 2단계 절차 진행해야 됩니까? 2단계 절차는 뭐, 1단계 절차는 지단이죠. 지형도 작성하고 단결지명 계획 수립하는 게 1단계였고, 2단계는 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받고 뭐하면? 고시하면. 저 고시까지가 2단계이거든요. 2단계 지나면 바로 뭐한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시행자는 실시계획이 인가되면 수용하는 겁니까? 고시하면 수용하는 것입니까? 고시하면 강제 수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용 요건은 시행자가 무엇까지? 실시계획 인가받고 무엇까지? 고시까지 해주게 되면 고시한 때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법상 토지를 강제 수용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업 인정받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면 그때 강제 수용할 수 있는데, 국토교통부 장관 상대하면 쉽다 어렵다? 어렵습니다. 대신 저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결정권자가 고시하면 그 결정권자에는 국장 외 지도이사 대도시장 들어가거든요. 장관 상대하는 것보다 장관보다 낮은 지도이사 대도시장 상대해서 실시계획 인가받고 고시하는 게 좀 더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국토계획법상 토지의 강제 수용은
편한 절차이다. 까다로운 절차이다. 아, 제발. 편한 절차. 토지보상법의 토지의 강제 수용은 공지법에 따른 토지의 강제 수용은 국토교통부 장관만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절차 까다롭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하급 행정청인 지도이사 대도시장에게 무엇? 실시계획 인가받고 지도이사 대도시장이 고시해주면 그때 바로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토지를 강제 수용하고자 한다면 토지보상법에 따라 수용하기보다는 국토계획법의 도시군계획서 개발사업, 정비사업 그거 통해서 땅을 강제 수용하는 것이 좀 더 편한 절차입니다. 약간은 이해된다, 약간은 이해 안 된다. 이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다만 우리 잠깐 봐주실 것은 시행자는 뭐한테 토지 강제 수용할 수 있다? 실시계획 고시한테 강제 수용할 수 있고 우리 교과서에는 안 나오지만 기본서에는 이게 나옵니다. 이렇게 시행자가 실시계획 고시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고 수용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에게 정당한 보상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보상금은 시가가 아니라 공지법에 정하는 가격입니다. 반값입니다. 그걸 토지 소유자에게 제시하고 토지 소유자 받으면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는데 안 받으면 보상 협의 성립 안 된 것이거든요. 그럴 때 100만 원짜리 땅을 50만 원 주겠다고 했을 때 그 50만 원이 정당한 금액인지 보상금인지를 확인코자 토지수용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신청하게 되면 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타당한 금액인지 지나치게 적은 금액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법원 판사가 재판하는 거 들어본 적 있으시죠? 법원 판사의 입장은 무엇으로 대외적으로 표명하고 있습니까? 판결. 그래서 이번에 유재수라는 분도 검찰은 5년 구형했지만 법원 판사는 1년 6개월 징역에 3년 집행유예 선고해서 자신의 의견을 표명했거든요. 그 정도는 별거 아니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은 판사는 자기 입장을 어떤 방법으로 표시한다? 판결로. 반면 공무원이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 타당하다 부당하다 자신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것은 바로 재결함으로써 공무원의 입장을 표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회사에서는 부하 직원이 회사 사장님에게 재결 신청한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걸 서류 그대로 행정청의 서류를 그대로 뺏겨오다 보니까 결재 재결이란 말이 또 나오게 됩니다. 약간 이해하시겠습니까? 조금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재결 신청은 토지수용위원회가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재결하게 되는데 저 재결 신청하는 기간을 공지법에서는 1년 정해놨는데 1년을 정해놓게 되면 시행자에게 불리하거든요. 국토계획법이나 개발법, 우리 공법 공부하는 모든 과목의 수용과 관련된 재결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 시행기간. 그러면 이 시행기간은 공사 다 끝날 때까지 하면 되거든요. 시행자에게 유리하다, 소유자에 유리하다. 시행자에게. 기분 나쁜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공사 다 끝날 때까지 5년, 10년 기다렸다가 그제서 재결 신청하거든요. 그러면 5년 동안 또는 10년 동안 시간 지날 때 수용 대상의 토지의 가치는 도시공계획설 부지이기 때문에 감정평가하더라도 시설사업 하기 때문에 제대로 토지 소유자가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하지 못한다. 못하면 감정평가액은 10년 전의 시간은 똑같습니다. 가격 안 오르거든요. 대신 옆에 땅은 몇 배씩 오르죠. 취지 이해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재결 신청은 국토계획법에서는 언제까지? 시행 기간 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예를 잠깐 봐주십니다. 저 실시계획과 관련되어 우리가 잠깐 살펴보실 것으로서 저 실시계획은 결정권자의 인가 받아야 된다. 그리고 실시계획 인가에 관한 내용 보셨습니다. 그중에 실효와 관련되어 대상, 장기 미집행 도시공계획서 사업은 몇 년간 안 했습니까? 10년간 안 했다가 10년 지나 그제서야 실시계획 인가 받으면
저 인가 받은 때부터 한 달 안에 고시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저 고시했으면 바로 뭐 할 수 있다? 수용한다. 그래서 수용금 평당 100만 원짜리 땅에 시행자가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50만 원 주겠다고 제시했거든요. 도소유자가 안 받겠다고 하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시행자는 뭐 안 받겠다고 하면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신청하게 되고, 이 재결 신청을 빨리 해줘야 되는데 몇 년간 안 하면 5년 동안 안 하게 되면 10년 동안 사업 안 한다고 보상 한 번 받지 못하고 내 땅에 집 못 지었거든요. 그리고 10년 지나 실식에 인가받고 이제 보상을 받는 줄 알았는데 내가 보상 수령을 거절하니까 5년 동안 또 재결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15년 동안 돈 한 번 받지 못하고 내 땅인데 불구하고 내가 살 집을 못 만드는 상황이거든요. 이것 권리침해 지나치지 않습니까? 5년 안에 재결 신청하지 않는다면 5년 되는 다음 날 무엇? 실시계획은 효력 상실한다. 조금은 이해되시겠습니까? 저 이해 안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봐야 됩니다. 또 봐야 되는 겁니다. 다만 지금 이쪽 시료는, 실시계획 시료는 다양한 내용이 복합적으로 함축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것만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얘를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좀 힘들 텐데 다음에 또 한 번 할 겁니다. 다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1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고 10년 지나 실시계획 인가 받았을 때 고시한 때부터 몇 년? 5년 내 재결 신청하지 아니하면 5년 되는 다음 날 효력 상실한다. 그거는 되시죠? 내용은 잘 이해 못하지만 두 번 들으면 이해되십니다. 두 번 들으면 이해되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 마지막 마무리 지으시는데 나번 찾으셨죠? 35페이지 나번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가 재결 신청하지 아니하고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 지나기 전에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필요한 땅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을 확보하고 3분의 2부터 사용할 수 있는 권은 사용까지 가로해 놓습니다. 지금 35페이지의 첫 번째 줄은 가고 나번 찾으셨죠? 그래서 3분의 2 이상의 땅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은, 사용권은 우리 지상권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그런 형태로 확보하면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7년 이내 재결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7년 지난 다음 날 실시계획 효력은 잃는다. 확인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잠깐 확인하실 것은 원래 10년간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설 사업으로 실시계획 인가 받으면 이제 토지를 강제 수용한다? 고시한테 수용한다. 고시한테 수용할 수 있습니다. 고시한테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인가 받은 때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고시한테. 그리고 토지를 강제 수용하게 되면 보상은 지급해야 되거든요. 보상은 받아가라 하니까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뭐 한다? 재결정해야 되는데 몇 년간? 5년간 이루어지지 않으면 5년 되는 다음 날 효력 상실하는데 저 5년 실시계획 고시한 날부터 5년 사이에 도시군 계획설 부지 전체 면적의 얼마? 3분의 1을 소유하거나 사용권 확보했으면 이제 대부분의 땅을 시행자 가진 상태이죠. 5에 2를 더하면 법은 아주 단순하게 만들어진 겁니다. 5 더하기 2 하면 7. 7년 내 재결 신청하지 아니하면 7년 되는 다음 날 효력 상실한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저는 잘한다는 생각밖에 지금 안 들고 있는데, 그리고 리얼번은 천천히 해나갈 겁니다. 답번도 천천히 해나가십니다. 지금 어차피 시험에 나오게 된다면 가번 한 번만 하더라도 지문 참 길거든요. 얘 하나면 죽겠지. 다른 지문까지 나오기가 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시면 될 듯한데요. 더 하고 싶으신 생각은 있으시겠지만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